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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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차네요. 날씨 때문에 무한필름이 점점 사그러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방심했던 것 같아요. 이태원 클럽 사건으로 확진자 숫자가 갑자기 막 엄청 늘었네요. 전염병은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예방수치, 거리두기 꼭 지켜서 막바지 끝물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뉴스의 50%를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TV만 틀면은 삼류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정치 공방만 하고 있고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사회 관심 갖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보다 앞으로 올 20년이 훨씬 더 변화가 많고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준비 철저히 하시고 디지털 사회 멋지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SNS 활용 제5장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출발. SNS 활용 제5장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죠? 예,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말씀드렸죠? 4차 산업혁명 사회는 디지털 사회라고.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디지털 투 디지털이 좋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아날로그에 익숙해져. 그래서 제가 어느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어떤 스마트폰 앱 개발 회사에 투자를 의뢰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잘 모르니까 내가 가서 그 회사를 좀 평가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레커멘드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 갔어요. 그 회사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갖고 스마트폰 앱으로 개인 포털을 운영해서 네이버처럼 돈을 수억 벌겠다는 그런 기가 막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시작을 한 회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놀란 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카탈로그 있죠? 이게 그 카탈로그는 아닙니다. 이게 그 카탈로그는 아닌데 이렇게 종이 카탈로그를 다 꺼내 가지고 한 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설명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스마트폰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스마트폰 앱 요거 누르고 스마트폰 앱으로 이 아이콘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콘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 아이콘들이 있는 걸 딱 찍어서 화면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말 무지 답답하더라고요. 스마트폰 회사에서 자기네 만든 앱을 설명하는데 카탈로그,
브로셔를 갖다 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 회사 진짜 제대로 된 회사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PT 하러 가면은 많이 느끼잖아요. 어디 강의한다든가 누가 유명한 뭐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게 되면은 제일 웃기는 게 여기 발표자는 따로 있어요. 발표자는 자기 혼자 나가서 발표를 하고, 여기 조작자라고 하죠. 조작자. PC 옆에 앉아가지고 미리 다 서로 맞춰봐요.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요 다음 화면 넘겨주고, 요 얘기 할 때는 요 화면 넘겨주고. 그래서 여기 조작자하고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 발표자, 스피커가 서로 이야기를 입맞춤을 다 해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정해진 이야기만 하면 돼요. 즉흥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이 두 사람이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원도 2명이 들어가죠. 이분은 왜 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다 비용인데, 그냥 본인이 앉아서 조작을 하면서 PT를 하면 훨씬 더 리얼리티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즉흥적으로 질문에 대한 것도 바로바로 대답해 줄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형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많이 느끼는 걸 겁니다. 뭐냐면은 스크린이 이렇게 2개야. 여긴 3개네요. 그쵸? 여기도 스크린이 있고, 여기도 스크린이 있고, 또 여기도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은 3개야.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발표하는 스피커는 1명이죠. 이 1명이 어떻게 설명을 해요? 자기 가까운 쪽에 레이저 포인트를 이렇게 쏘죠. 동그랗게 이렇게. 여기 설명을 할 때 이렇고 이럽니다라고. 여기를 보는 사람들은 괜찮아. 그래도 여기를 보는 사람들은 어디를 여기다 지시를 하니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청중들은 이걸 보라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봐야 되나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지금 디지털인데, 여기는 디지털, 그죠? 여기도 디지털인데, 발표자는 뭐예요? 발표자는 레이저 포인터라고 하는 아날로그를 사용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문제점.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고가의 칠판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전자 칠판들. 이거 무지하게 비쌉니다. 이거 TV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그으면은 글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화면이 뒤로 가기도 하고, 화면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손가락으로 툭 누르면 돼요. 그러면서 이 전체 터치를 또 다 해야 되니까 가격이 무지하게 비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죠? 다 디지털이잖아요. 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휴대용 컴퓨터 여러분들 가지고 있죠? 그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터치 다 되죠? 스마트폰에 글씨 쓸 수 있죠? 자, 스마트폰하고 얘하고 연결하면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이 모니터 하나만 있으면은 내가 스마트폰을 조작을 해가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그리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고가의 전자칠판을 봐야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그거보다 더 좋은, 또 더 고가의, 더 가격 저렴한 전자칠판이 또 나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시작한 과목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저 혼자 처음 하는 강의인데,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이란 뭐다?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이란, 자, 휴대용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활용하여 스피커, 발표자가 화면을 직접 조작하며 리얼하게 발표함으로써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뿐 아니라 인원 절감, 비용 절감 등 프레젠테이션을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법. 사실 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은 많은 청중을 놓고 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난 그 스마트폰 앱 개발 회사, 사실 거기는 저하고 저를 소개해 준 사람, 그리고 그 회사 담당자 총 4명 있었어요. 4명. 양쪽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은 이쪽에 2명, 그쪽 회사 직원 앉고 저하고 저를 같이 가자고 한 사람이 4명이 앉아 있었어요. 사실 이런 소규모 회의도 여기 모니터 하나만 있고, 여기에 모니터 하나 있고,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요, 이제는 모든 미팅룸에는 그 규모에 적합한 모니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동영상도 보여주고, 화면도 넘기고, 아이콘도 눌러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은 디지털 사회, 결국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설득을 한다는 거는 그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과거에는 종이로 된 레포트였죠. 지금은 레포트나 카탈로그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투 디지털로 직접 설명을 해라. 그렇게 해야지만 그 비즈니스의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별거 아닌데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과목으로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과목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프레젠테이션에 가장 최적화된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게 뭐죠? 네. 프레젠테이션 관련 최고의 도구, 제가 볼 때는 프레지와 파워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프레지는 짧은 시간에 배우고 그 프레젠테이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라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디자인 부분, 영상 효과라든가 제가 볼 때는 파워포인트만한 소프트웨어가 없는 것 같아요. 프레지 정말 괜찮은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였어요. 과거에 이제 프레시 기반의 프레지가 있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때만 해도 파워포인트가 주민 주마업 같은 것이 거의 안 됐어요. 지금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너무 예뻤거든요. 한번 볼까요? 좀 보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만들어놨던 건데 너무 괜찮아요. 회전도 되고, 이제 스마트폰 강의 관련해서 이제 그 소개하는 영상인데, 착한 교육이란 뭐다, 이런 것도 좀 하고, 이제 제 소개도 하고, 이게 교육 인트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강의할 때 어떤 강의를 한다. 강의 내용은 이런 거를 강의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줌인 줌아웃이 되고, 그리고 프레지가 배우는 게 참 쉬웠어요. 한 2시간 3시간 정도만 배우면은 누구나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게 그 기반 자체가 프레시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재밌는 거는, 프레시가 보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만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프레지에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프레시 기반이 아니라 이제 드릴 다운 방식을 활용하거든요. 드릴 다운 방식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누르면은 그 새로운 세상에서 밑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고, 저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드릴 다운 방식으로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바뀌었는데, 요새 파워포인트가 줌인 줌아웃이 되고 하다 보니까 프레지가 그렇게 매력이 없어졌더라고요. 과거에는 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할 때 프레지를 반드시 강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프레지 강의는 뺐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좀 더 주력을 하고, 그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더 주안점을 뒀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최고의 소프트웨어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여기 있는 총 8개의 핫키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지만 제대로 된 프레젠테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편집할 때 사용하는 거, 내가 뭔가를 간단하게 수정을 했어, 작업하다가. 그런데 그냥 모르고 나가게 되면 세이브가 안 되죠. 그래서 컨트롤 S라고 하는 단축키, 편집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편집할 때 컨트롤 D 꼭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복사 붙여넣기를 완샷에 해주는 핫키라 그랬고요. 그리고 편집할 때 F1 키를 누르면은 편집용 도움말이 쭉 나와줍니다. 이 3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 PT용 단축키 3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3가지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 F5 키, F5 키는 첫 화면, 첫 슬라이드 있죠? 첫 슬라이드를 갖다가 바로 슬라이드 쇼를 해주는 단축키입니다. 그 다음에 Shift F5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화면을 슬라이드 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재밌어요. 내가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F1 키를 누르면은 그 관련된 도움말들이 쭉 나와요. 자, 그리고 요거는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 요거하고 요거는 파워포인트, 얘하고 얘는 파워포인트 관련된 단축키고, 얘는 파워포인트를 실행할 때 같이 써야 될 단축키입니다. 윈도우용 단축키인데, 컨트롤 T를 누르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컨트롤 T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T를 누르면요, 아이고, 어떻게 돼요? 요 밑에 작업 표시줄 이렇게 보여지죠? 작업 표시줄. 물론 윈도우 D를 눌러가지고 바탕화면을 불러도 좋지만은, 바탕화면이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간단한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럼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은 요 밑에 이렇게 작업 표시줄이 보여진다. 작업 표시줄. 그리고 알터 탭은 뭐냐 하면은 내가 파워포인트 말고 다른 앱들을 띄워놨을 때 보여주는 겁니다. 알터 탭 한번 눌러볼게요. 알터 탭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화면상에 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윈도우즈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했던 것 중에서 이걸 뭐 갑자기 인터넷을 보여달라, 그럼 여기 인터넷 있죠? 인터넷 갖다 놓고 Alt 키를 딱 빼면은 이렇게 뜹니다. 다시 Alt 누른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내가 프레젠테이션 단축키를 보고 싶다 누르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겠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최소한 8개의 단축키는 반드시 숙지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요게 파워포인트죠. 파워포인트에서 내가 이 파워포인트를 프레젠테이션용 단축키 PPT라고 쓸게요. PPT 프레젠테이션용 단축키라고 수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걸 바로 세이브하는 방법은 컨트롤하고 S를 눌러주라는 얘기죠. 그게가 세이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D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F1 키, 요 편집 화면에서 F1 키를 누르면요, 이 편집 관련 도움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도움말을 슬라이드 쇼 치면 슬라이드 쇼 관련된 슬라이드 크기 변경, 그렇죠? 그래서 도움말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